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부세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용어들이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 돈을 나눠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교부세 제도가 있고요. 교부세 제도는 지방이 재정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걸 재정력 지수의 부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세가 80, 지방세 20인 나라잖아요. 당연히 지방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교부세 제도고요. 내국세의 19.24%를 떼어서 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19.24% 중에 97%를 보통교부세라고 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19.24%에 97을 뺀 3%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역의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다 하고 지출되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특별교부세는요, 3%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교부세가 보통 50조, 60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만으로도 조 단위가 넘어가게 돼요. 이 조 단위가 넘는 이 예산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주는데요. 가장 큰 거는 재난이라든가, 갑자기 이제 교부세는 딱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나눠주는 거니까 산불이 난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무슨 큰 지진이 났다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게 바로 그 재난안전수요, 그래서 50%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정법으로 알 수 없는 지역 현안, 특별한 재정수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재난이 아닌 거를 40%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 정도를 가지고 뭘 하냐면 국가적인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것, 역점사업 이런 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이나 재정운용이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런 것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가장 큰 재난안전수요는 재난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거는 특별히 줄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준 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빼면 나머지 두 가지 기준재정 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거 말고 특별하게 더 주는 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그 지역에 주는 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김유리 팀장이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특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죠. 파악할 수 없고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주게 되거나 아니면 예결위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약간의 배려 차원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 현안 수요고요. 그리고 이제 10%밖에 안 되지만 국가지방협력수요라는 것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이번에 우리 세주소 부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지방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한테 약간 당근을 주기 위해서 지역 국가지방협력수요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10%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1,000억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재정조기집행.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 제도인데요. 재정조기집행 같은 것을 지방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하면 포상을 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걸로 해서 국가지방협력수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무부 시절처럼 분권이 없었던 시절에는 막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징계도 할 수 있고 했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지방 분권,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당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 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난안전수요 50%, 그 다음에 지역 현안수요 40%, 국가지방협력수요가 10%가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국세의 19.24%를 가지고 주는 이제 그 교부세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의 교부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교부세예요. 이건 부동산 교부세는 뭐냐면 우리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을 할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그것들로 걷어들이는 돈을 나눠주는 게 그 부동산 교부세예요. 그래서 2005년에 종부세가 생기면서 부동산 교부세가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종합토지세, 재산세 일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굳이 아실 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에서 거둔 돈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교부세인 거예요. 교부세가 뭡니까? 부족한 돈, 지방의 형평을 맞춰주는 돈인 거예요. 특별자치시나 시군자치구에는 어떻게 하냐면 재정여건의 50%, 사회복지 35%, 그리고 지역교육의 10%, 보유세 규모에 따라 5%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걷게 되면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거치겠죠. 집값이 비싼. 거기서 거두면 수도권에 가지 않아요. 많이. 극히 일부가 가고요. 대부분 그 비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 여건을 보는 거니까 수도권은 재정 여건이 별로 나쁘지 않겠죠?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편성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약간 이제 참고가 될 거고요. 지역교육이나 보유세 규모 이런 것들도 약간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낸 그 종합부동산세에 거의 그 100을 냈다고 치면 강남구로 다시 돌아오는 돈은 한 1, 2%, 2,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나 시군자치구 말고 다른 곳, 제주도만 따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교부세 총액의 1.8%만 그 제주도에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특별한 자치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보통 교부세에서도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특별하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들은 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있었죠. 네 번째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의 형평에 따라 나눠주는데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담배값에서 나옵니다. 2015년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담배분 개별 소비세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를 재원으로 그 신설됐고 그 개별 소비세 지금은 이제 4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 이 돈이 5천억이 넘는 돈이 되고 좀 곧이어 이제 1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업무가 광역 사무인데 그래서 광역단체에 이 돈을 이제 지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담배에서 나온 돈을 소방에 주느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땐 많이 머리를 짜낸 것 같습니다. 화재 요인 중에 20%가 담배꽁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판매한 돈에서 걷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소방안전 교부세를 나눠주고 이게 이제 그 소방관들의 월급이라든가 소방시설 같은 데 돈에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잠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제가 요즘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것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담배에서 거둔 돈이 화재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로 간다면 담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배에서 거둔 세금은 그 공공의료에 쓰는 것도 혹시 맞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주장을 펴라고 제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돈을 채워주는 거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을 지방에 골고루 나눠준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보시는 분들은 교부세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